로카드를 누르고, 로카를 누르고, 일단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자, 11월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사별, 공지사항부터, 소식지부터 중요한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월, 10월 달에는 말에는 느닷없이, 원래 하나 선보는 원래 제가 월 초부터 좀, 될 것 같긴 했어요. 이거 독감 100만 원 할 때부터 제가 월 초에 하나선부에서 도끼를 품고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그랬고 또 뭐 응급실 내원비, 비응급, 뭐 삭제 뭐 이런 등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불긴 했는데 그나마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뚜렷한 이슈가 없는 시장에서 이렇게 뭐 독감이라든가 응급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나마 영업 시장에 활기를 띄웠던 활기가 좀 넘쳤던 것 같습니다. 각 회사별 소식집 볼게요. 뭐, 경영이정기보험이 보니까,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법인 회사 상품들은 잘 취급을 안 했는데, 보니까 요즘에 경영이정기보험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일반 경영이정기보험이 있고, 저해약 환급형 정기보험을 내놓으면서, 어, 7년납, 10년납 위주로 이렇게 환급률을 높여서 많이 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L도 그렇고, 이번 달에 여러 회사, 지난달에는 뭐, 삼성생명도 그랬고, 여러 회사들이 정기보험을 저희학으로 좀 많이 개편하는 것 같습니다. DB생명은 여성안보험을 내놨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변동사항 없습니다. DGB생명은 이게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고, 환급률을 좀 올렸더라고요. 근데 올려도 5년하고 7년은 줄이고 10년 위주로 좀 올렸습니다. KB라이프 이 상품 한번 뒤에 좀 나오지긴 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5년 납 시장이 이제 죽었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5년 납 시장에 대안이 될 만한 상품이긴 한데 KB라이프 KB라이프 좀 취급 안 하신 분들이나 좀 자주 안 하셨던 분들은 좀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KDB 뭐 변호사 없고요. 매트라이프 뭐 동행 뭐 농협생명은 이렇게 좀 환급률을 좀 올리긴 했습니다. 근데 올려도 어 이게 영업 시장에 큰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노양생명은 지난달과 이어서 계속 가는데 지금 기타 부정맥 1,000만 원이 지난달까지는 간편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이번 달부터는 저기 일반 보험에서도 기타 부정맥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라이나 생명은 뭐 건강보험 출신을 했고, 근데 특약은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 사망보험금하고 질병휴장의 위주입니다. 그다음에 여전한 요 질병 150만 원 플랜 이게 이제 마지막 12월 달까지 마지막은 아니고 이 라이나 생명 자체적으로 굉장한 절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래에셋 생명은 배당연금을 새로 내야 하는데 지난달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금을 좀 초기 환급률을 줄이고 연금액을 강화하는 형태로 많이 개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미래에셋도 동참을 했습니다. 아직 상품은 못 왔어요.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특이하게 11월 8일 날 상품이 좀 개편이 됩니다. 신한라이프도 이번 달에 경영정기보험을 내놨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약 환급형입니다. 그래서 5년 납, 7년 납을 좀 강조로 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처우 변동사항 없고요. 하나생명은 뭐 지난달 간병비를 늘리긴 했는데 뭐 왜 이제 와서 뒷북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생명이 잘 나가다가
상품이 조금씩 잠시 스톱하는 기분이 들긴 해요. 예, 좀 그런 기분을 좀 들고 있습니다. 최근 대신에 이제 하나생명 그 자리를 제가 상품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흥국생명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흥국생명이 회사만 아니면은 정말 많이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DB손보는 특별한 변동은 없고요. KB손보도 뭐 이거 이 애너로 다 바뀐 거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독감 플랜이 얘네도 어제까지 20만 원이었다가 오늘 아침에 자기네들도 50만 원 된다고 연락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설계는 안 해봤는데 최저보험료가 3만 원이라서 이거 과연 팔릴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농협선보도 뒷북이죠. 이 20만 원. 근데 얘네는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네, 롯데선보가 토닥 도담도담 토닥토닥 요 상품이 독감 50만 원, 35세까지 만 원대로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내린다고 했다가 하나 선보 잘 팔리고 뭐 그런 거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메리츠화재 너무 큰 변동사항 없고요. 삼성화재 독감 20만 원 내렸고요. 뭐 특별한 변동사항 없습니다. 하나선보 진짜 이거 10일까지만 한다고 해놓고서 어제 이게 또 오늘 아침에 또 50만 원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근데 하나선보는 이런 식으로 배신 때리면 안 되죠. 회사가. 현대해상 뭐 큰 변동사항 없고 11월 흥국화재 그러니까 흥국생명, 흥국화재 둘이서 아주 그냥 상품을 잘 내놓는 것 같아요. 요 안보험 이랑 치매보험 내놨습니다. MG송 변호사 예, 이렇게 각사별 변호사항 체크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 본문 본편 한번 보겠습니다. 어, 본편 변호사항은 있는 걸 정리해서 이거 강의 끝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후로 몇 가지 회사들 바뀐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했어요. 지난달 10월 달 영업 니즈로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자고 했는데 그랬더니 떤 상품으로 좀 해야 될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요거는 어느 정도 다 이슈가 좀 있고 또 금감원에서도 또 어느 정도 좀 제재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상품들이에요. 4세대 실손보험이 이제 전환 활동 좀 많이 했으면 하는데 이제 1년간 50% 할인이 종료되죠. 또 연장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보험사들이 갑자기 암통보비를 올리고 있죠. 삼성생명도 60만 원, 이제 60만 원이고, 화재도 60만 원이고, 뭐 웬만한 회사도 갑자기 60, 70만 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안 올리는 회사들이 뒷북이긴 한데, 갑자기 가열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열됐으면 요즘에 아니라 최근 2, 3년 동안 금감원에서는 가열이 됐다 싶으면은 아시죠? 활동 중지시키 담보를 제재대로 하는 거. 대표적으로 이게 지금 두 번째 타겟이 이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다음에 겨울철 이슈 독감을 하자고 해버렸는데 이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감 50만 원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받아봤고 그 외에 2, 3만 원대로 좀 건수 위주로 활동을 해라는 게 역시 답이다라는 걸 좀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독감 판매하느라 전산이 막힐 정도로 뭐 1분 동안 4천 건이 대기 중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역시 저렴한 건수 활동이 답입니다. 뭐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자 했던 이유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카카오톡 단체 문자 발송하는 걸 조금 개발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쓰려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좀 있어서 제가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이거 다 되면 나중에 한번 시연을 좀 해볼게요. 네, 4세대 실손 활동 전환의 목적은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전환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이 있죠. 증권을 분석해 보자는 거죠. 예전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보험증권 리모델링 방송이 굉장히 유행을 타다가 이 방송 그 홈쇼핑 자체가 제재가 많이 들어오면서 좀 이제 시장이 좀 죽었죠. 물론 이제 상품도 좀 영향이 있긴 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험증권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4세대 실손 전환을 1, 2세대 가입자 중에서 보험증권 분석을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료 환경이 좀 변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시다시피 이제는 더 이상 그 뭐 MRI 촬영 때문에 입원하겠다 이거 잘 안 통합니다. 이제 병원에서도 안 하려고 그러고 심평원에서도 이걸 적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순한 검진 목적으로 인해서 입원하겠다 이거 조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을 통해서 점점 입원보다는 통원이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만 원 한도 갖고는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담보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보험증권 분석을 통해서 고객이 나는 병원도 잘 안 가고 뭐 보험이 부담된다 그러면 4세 시설보험 전환하는 거죠. 뭐 전환하고 뭐 부족한 보장 업셀링 했다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나는 유지하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뭐 간단한 2-3만 원 짜리 보완을 해 주다든가 뭐 이런 활동을 하자는 얘기지 무조건 전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거죠. 고객의 의사죠. 고객의 의사. 무조건 고객의 의사입니다. 예. 뭐 1번, 2번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고객이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고객이 하겠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암통원비 여기까지 독감이 들어가죠. 예, 이번 달 이슈입니다. 최고 30만 원. 6주 미만도 일일에다 축소했죠. 요 변호사 선임들 7천까지 가다가 5천으로 축소했고 황금률도 제재했고 간호간병도 제재했고 독감도 제재하고 다 제재 다 제재입니다. 이제 안통원비까지 제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철 제재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좀 많이 좀 늘리자 마지막까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요약해 드리면 운전자 보험은 하도 많이 판매를 하고 해서 이번 올해 뭐 500만 건이 팔렸다고 해요. 이 절판 효과 때문에. 근데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요겁니다. 현재는 남은 게 요거. 디- 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개선을 했죠. 현대해상과 DB손보에서. 그다음에 암통원비 보험사에서 요즘은 전이암 진단비를 좀 늘리고 있죠. 예, 전이암 진단비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 150만 원짜리 아이고 요, 죄송합니다. 요 150만 원짜리 수술비 질병수술 요 제가 질병수술비 질병수술비 편에 보면은 왜 요거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간만에 손해보험사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항해질병 치료비 요거 이것도 사실은 없어지려다가 금감원에서 이게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어쨌든 살아나긴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병행담보이기도 하고 실손보험이 있으면은 추가적인 이득을 이득이 나오는 담보라 그것도 좀 판매되지 않, 못하, 오래 판매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는 담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말 이슈가 나오고 있죠. 이럴 때 한번 개인연금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중증 유변자 치매 폐보험 독감 50만 원 이렇게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뭐 운전자 보험 리저는 보시고요. 요거는 뭐 고령 운전자 한번 보시고 요거 카드뉴스 한번 활용해 보시라는 얘기고 예, 다들 이제 아실 것 같긴 하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대부분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요 이 중상해 사고 시지만 부상 그 요 일반 교통사고 그 중상해 그다음에 부상등급 1, 2, 3급 요렇게 했을 경우에만 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 교사처는 요 일반 교통사고 1, 2, 3급 외에 중상해라도 불심치 불기소 보장이 되도록 개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다른 회사는 면책이지만 현대 DB소보는 7천만 원, 현대해상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급수 무관 보상이 됩니다. 뭐 업셀링 하면은 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랜을 한번 짜봤고요. 뭐 재보험은 한번 보시고 요거 이제 암통원비인데 우리가 좀 암통원비는 당분간 좀 눈여겨봤다가 또 우리 뭐 부랴부랴 또 전산 안 된다 이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필 또 의대 증원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에 비거주자들이 어, 수도권에 아닌 분들이 10년 동안 10년간 40%나 증가했다고 해요. 작년에는 40%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프면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서울이에요. 이거 문구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프니까 서울이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통원비 보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서울이다. 네, 이거 좀 그래서 암통원 환자가 전체 전체 암 환자의 90%가 암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그중에 상급 병원이 60%, 종합병원이 26%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암통원비 한도인데 암통원비 한도입니다. 보면은 60에서 7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갑자기 이제 하나씩 보면은 하나생명은 장점이 여기 중간에 종합병원이 이 상급병원은 타사들보다 좀 약하겠는데 이 종합병원이 25만 원까지 보장되는 회사는 한 두세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생명 요정 장점이 있고 동양이나 한국 이런 여기에 장점이 있죠. 예, 많이 준다는 상급병원이 많이 준다는 장점. 손해보험사들은 요거 제가 수정을 했는데 일반암은 60, 소액암은 30이고 DB손보다 마찬가지로 일반암은 70, 소액암은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화재는 많이 주죠. 높죠. 높은 편입니다. 그, 이게 중요하죠. 중증 질환자. 약간 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암 환자도 가입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암 환자였던 분, 저도 암에 걸려 보니까 암통원비 가입을 물론 제가 가입을 할 때만 해도 암통원비가 거의 없었던 시기이긴 하지만 암통원비가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통원을 했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암통원비 담보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 있던 분들은 삼성화재는 받아주니까 이번에 소식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화재 13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여기 이게 받아주는 게 어디예요? 그 암통원 환자분들, 아마 암 치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항암방사선 약물도 이 주목할 점은 이번 달에 삼성화재에서 8위부터 5천만 원 한도로 올린다는 예정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명보험사들은 몇몇 회사들이 4천, 5천 주긴 했지만 이 대형사에서 5천 준다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이제는 눈여겨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삼성생명에서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삼성생명 총 지금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2만 명의 판매를 하면은 그 여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고객들이 이렇게 물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삼성생명에서 요거 5천만 원 제안을 받았는데 어떠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 설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예, 사, 에, 그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8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험료 설계는 안 해봤습니다. 어, 쾌적항암 치료제 중에 유일하게 그 DB손보험 비갱신홀 가능하죠. 예, 쾌적항암 물질에 1억 원 비갱신홀 되는 회사입니다. 통합형 암보험은 아직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 이게 보험사들에서 여러 회사들에서 출시를 하고 있어요. DB생명 이번에 새로 출시한 레이디암이 통합형 암보험이고 농협손보가 13일부로 통합형 암보험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전이한 진단비를 많이 다시 이제 강조하는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 다시는 아니고 전이한 진단비를 하나 이제 새로운 암 시장으로 확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어떤 회사가 제일 좋냐면은 제가 보니까 하나손보랑 롯데 여전히 롯데예요. 한국 화재는 다 좋은데 요거를 분리를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싸요. 근데 롯데나 하나는 요거 분리가 돼서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음, 괜찮고 그다음에 뭐 하나생명이 내놓긴 했는데 하나생명도 아무튼 여기 출시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셀링 한번 보시고 건강검진 수건 플랜을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저도 올해 대상자였는데 저는 7월 달에 끝냈고요. 7월 달에도 예약을 좀 많이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보통 전체 수검자의 70% 정도가 11월, 12월 달에 몰린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요거 안내를 해주면서 하시면 좋고, 뭐 짝수에 홀수에 안 가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거 하시라고 해도 되고, 뭐 1월 달에 2월 달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건강검진 안 했으면은 올해 빨리 하시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번 수검료 한번 보시고 뭘 제안하느냐, 요거를 건강검진 수검에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험 가입하면은 예전에는 이런 바로 보잘 편향이 없으면은 90일이 지난 이후에 검진을 받아야 좀 안심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상품은 바로 가입한 가입일 이후 바로 면책 감액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죠. 예를 들어 이제 현대상 요 바로 보장 플랜 가입을 했어요. 2천만 원 가입했으면은 그 다음날 진단을 받아 가서 암 검사 뭐 종합검진 수검을 받았는데 암이다. 이러면은 2천만 원 바로 나가죠. 옛날 같으면은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면책이 돼 버려서 보험이 무효가 돼 버리는데 또는 이제 90일이 지나면은 1천만 원만 보장이 되는데 이제는 바로 2천입니다. 그러니까 요 카카오톡으로 요걸 그 고객 리스트 중에서 홀수의 올해 검진이 아마 홀수일 겁니다. 홀수 대상자들한테만 뿌리면서 건강검진 가기 전에 요거 바로 보장 플랜 안내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국화재는 요 암보험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바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 건강검진 플랜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장용중이나 용중 제거에만 초점을 뒀는데 용중 제거는 이미 많이 했고 또 용중 제거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1년에 50%예요. 그걸 알고 그러면은 이제 내년 수감을 하실 분들은 용종 플랜을 제거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1년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서 뭐 동양생명은 이런 플랜으로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근데 보험료가 아유, 보험료가 좀 저렴하긴 하지만 그 보장이 작아요. 그다음에 메리츠 아재 10,000원대로 요거 할 수 있죠. 대신에 얘는 요거 잘 봐야 됩니다. 1년 이후 보장되는 회사 상품이 간 같은 경우는 1년 이후 보장되고 얘는 1년 내 50%, 대장용종은 90일 내에 10%입니다. 그러니까 요 속편암 같은 경우는 소화계 질환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내년에 수검하시는 분들한테 제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호간병은 다들 알다시피 이제
실손 가입자는 7만 원, 미가입자는 10만 원. 이제 사실은 이제 실손 가입 대부분 했다고 치기 때문에 7만 원 한도죠. 그래서 종합병원 특약이나 상급종합병원 특약을 같이 가입시키는 방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예전처럼 높진 않지만 그래도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뭐 최대 12만 원까지 보장이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가능한 병 보시고 치매는 이번에는 이제 흥국생명하고 라이나생명은 1, 2급만 됐지만 이것도 100만 원이었다가 이제 50만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근데 흥국생명은 5급 판정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생활자급인데 예전에 그냥 치매 생활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설 급여 같은 경우는 요 시설을 미용하면은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얘는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그 제가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 등급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1급 같은 경우는 4년, 5급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재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생명에는 같은 경우는 뭐 변동이 없습니다. 요 생활자금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어요. 그다음에 미이용시에도 보장이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 업그레이드된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은 한국생명만 가능합니다. 경증 20, 중증 100, 80인데 합쳐서 100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보험료 보면은 라이나는 이번 달에 50만 원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축소시켰고 한국생명 같은 경우는 경증 20, 중증 80 더해서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50세 남녀 3만 원,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생명 네. 부정맥 이제 많이 하시죠. 부정맥은 뭐 보시면 되고 뭐 리즈 보시면 되고 원래 이게 참 저는 이제 이 젊어서 괜찮다. 그래서 심장 질환을 하려고 했는데 20대에는 문제가 좀 없어요. 20대는 현대해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구den구 말고 어, 구den구 스타가 늘어났죠. 심혈관 질환이 되죠. 그래서 그건 되긴 되는데 30대에는 없어요. 이 혈액성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그냥 아이 사고 진단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사고 진단비 하나 2천입니다. 2천. 줄인다 그래서 줄인다는데 10일까지 2천입니다. 하나 생명 예전부터 2천이었죠. 일반 2천, 간편 1천, 동양생명 1천만 원 한도로 됩니다. 대신에 얘는 205 상품이 됩니다. 205 상품 500까지 돼요. 하나손보 10일까지 2천만 원, 미래생명 통합미분이 됩니다. 유변자 신상품 보면은 요즘 이제 ENN으로 좀 조금씩 바뀌고 출시되고 바뀌고 있죠. 근데 KB손보 완전히 상품 이름도 EN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 이오 바뀌었고 어, 중증 유병자 한번 보험료를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역시 DB손보가 좀 보험료가 좀 만만하긴 해요. 예, 만만하긴 합니다. 보험료가 간호간병 장애 라이나 생명 신상품 합쳐서 장애 유병자 또 장애 보장 플랜을 제가 한번 설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얘는 50세까지 6천만 원, 그 335 고지형입니다. 50세까지 6천, 60세까지 5천만 원이 보장이 됩니다. 질병장애가. 그러니까 보통 질병장애가 여기 보면은 3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라이나 생명 신상품은 6천, 5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를 비교하면은 당연히 질병 후유장애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생명이 유리합니다. 그 손보호사 2천밖에 안 되지만 보험료 보더라도 막 9만 원, 10만 원 훌쩍 넘어갑니다. 거의 반값이죠. 그래서 생명보험사 유병자 장애 플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이 활동이 중심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11월, 12월 활동 중심은 4세대 실손 전환 고객 어 4세대 실손 전환이다. 라고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걸 활동 먼저 하시고 나머지 다른 활동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4대 실손보험
요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반값 할인이 12월 30일 일부로 종료가 된다는 것도 이슈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대체 상품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질병 수술비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 실손보험으로 전환시키고 나서 남는 차액으로 질병 수술비를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증 수술비를 한번 보면은 어, 라, 지금 질병 수술비하고 종근 수술비 같이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생명사는 삼성, 라인이나 흥국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삼성생명은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라인이나 생명은 상급종합일 경우 150, 일반 종합병원은 100만 원까지 되고 흥국생명은 100만 원까지 가능을 합니다. 종수습이 한도는 흥국생명이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흥국이나 라인하나 뭐 상급종합에서 하면은 라인하가 더 유리하고 일반 병원에 따지면은 흥국생명이 약간 더 높습니다. 그래서 라인하나 제가 흥국생명이 보장이 좀 괜찮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장이 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수술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수술비 보장하면은 생명보험 안 하고 손해보험을 많이 했는데 이제 슬슬 손해보험을 버리고 생명으로 물론 이제 나쁘지 않긴 해요. 근데 생명이 라이나나 흥국이 좋아졌는데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으니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좀 볼게요. 왜 안 좋아지는지 볼게요. 질병수술비 100만 원, 뭐 200만 원 주긴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백내장, 대장균 삼성화재 100만 원이지만 여기서 50만 원은 백내장하고 대장 용종을 제외한 5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주는 회사 한국화재가 200만 원 주는데 여기서 20만 원은 4대 특정을 제외하고 또 130만 원은 6대 특정을 제외합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백내장, 대장 용종, 치매 뭐 이런 다빈도 질환에 대해서 보장 금액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따지면은 굳이 우리가 손해보험사만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또 보면은 이제 40세 종합보장을 따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100만 원 주지만 70만 원은 또 백내장, 대장증 제외하고 손해율이 높은 질환은 다 제외하죠. 이런 식으로 다 제외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호 간편이지만 역시 똑같이 백내장, 대장증, 뭐 특정 질병 4대, 6대, 9대 다 제외한 질병을 포함해야지 한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장이 좀 백내 다빈도 질환은 안 좋아지고 있죠. 그에 반해서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백내장 120만 원, 상급종합은 170만 원, 그다음에 대장경종은 130만 원, 그다음에 상급종합은 180만 원 보장을 합니다. 하지정맥류는 120, 170이 되고요. 이렇게 다- 다빈도 질환은 라이나 생명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흥국생명입니다. 흥국생명은 다 좋은데 단점이 요게 안 좋습니다. 질병수술비를 포함하면은 전체 보험료의 50%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상한방사선을 넣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보험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면은 더 최적의 조건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은 요거를 안 넣을 수밖에 이런 식으로 해서 50%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재다능 순서대로 다재다능 다사랑 3호 간편입니다. 그래서 140, 140. 그 백내장 140 주는 회사는 없죠, 이제. 예. 그다음에 대장용종은 150, 140이 되고요. 이것도 150이네요. 이거 헷갈릴 뻔했네. 대장용종 150이고 하지정맥류 140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나생명, 한국생명이 손해보험사보다 다빈도 질환에 대해서 그냥 경증수술비 보장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만 있냐? 이제 상해질병 치료 지원금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비교를 해볼게요. 실손보험하고 4대세 실손하고 질병수술비, 상해질병 치료비를 비교한 겁니다.
정신행동장애 같은 경우는 일부 보장을 하지만 하죠. 근데 뭐 당연히 질병수술비는 포함 수술할 리가 없기 때문에 제외되고, 정신병원은 보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포함을 하긴 하는데 정신병원은 보장을 안 합니다. 의원이나 내과는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유산, 불임 요거는 급여한 보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제외를 하고요. 포함을 합니다. 대신 그 상해질병 치료비는 포함을 합니다. 선천성 뇌질환이나 요것들은 4대 실손은 이런 조건으로 하지만 상해질병 치료비는 포함합니다. 요 질병수술비 Q로고 따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린이 보험 얘기죠. 어린이 보험이 보상을 합니다. 요식은 보장 안 되고 얘는 포함을 하고요. 치과 치료 급여 제외 급여, 얘는 급여만 보상합니다. 참고로 급여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급여만 보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치액 항목 급여만 보상하고, 질병 수술비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죠. 물론 보상하는 애는 없을 겁니다. 종별 수술비에서 보상을 하지. 제외하고 얘는 포함합니다. 그 응급실 담보 때문에 우리 절판했잖아요. 근데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요 상품일 경우 이제 보상을 합니다. 비급여 때문에 보상을 안 하게 됐군요. 안 하겠구나. 어쨌든 이렇게 사기질병 치료비는 4세대 실손에서 제외된 보장 중 급여에 한해서 보상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저도 생각을 좀 잘못했던 게, 4세대 실손보험 전환하고 나서 대체 상품으로 반드시 비갱신형 상품으로 설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병 수술비 위주로 이렇게 플랜을 짰었는데, 그러지 말고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또는 그 뭐 간호간병 통합인도 괜찮고요. 근데 저는 이게 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단점이라는 거는 급여만 된다는 점,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이 연간 100만 원 한도, 100만 원을 초과해야지만 이상시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랬을 경우 연간 1회 100만 원 보상을 해줍니다. 또는 뭐 연간 200만 원 넘게 되면 200만 원 보상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연간 1회 담보 있고 또 최초 1회 담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20년 갱신이라는 점, 100만 원, 결국 자기부담금이 100만 원이라는 얘기죠. 100만 원이라는 점, 비급여는 제외된다는 점, 요거 빼면은 꽤 괜찮은 담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고객들이 어쨌든 보상이 제외되는 점을, 면책이 되는 점을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담보가 상해질병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대 실손으로 전환하고 나서 질병수술비보다는 실손보험하고 상해질병 치료비를 같이 넣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담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DB손보 소식지 보면 됩니다. 4대 실손보험으로 현재 60세 남성이 15년 전보다 보험료가 거의 5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9만 3천 원입니다. 근데 4대 실손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12,000원이 되고 전환 시 차액은 8만 원 정도 남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상해질병 치료비, 요거는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 20년 갱신형으로 가입 시 연간 1회만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5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그래도 3만 원이 남죠. 예. 그다음에 최 요거를 이분이 그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335로 가입을 하다 치더라도 6만 5천 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15,000원의 보험료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보장이 더 받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최초 1회를 더 가입시켰다 그러면은 거의 일반 심사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가입이 되죠. 그다음에 간편이다 그러면은 조금 보험료 더 내셔야겠네요. 근데 여성으로 할 경우에는 이분이 60세 여성이 13만 5천 원까지 보험료 오릅니다. 근데 4세 실손으로 전환하면 14,000원이 되고요. 전환 시 차액은 12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1회만 가입할 경우 4만 7천 원, 거의 보험료가 3배, 뭐 8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남게 되죠. 그래도 간편으로 하더라도 거의 6만 원 남게 됩니다.
이분이 최초 1회까지 다 가입을 하시더라도 보험료 여러 개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4대 실손으로 가입을 좀 해보자는 게 어떠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요 1세대 실손은 요게 다 면책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급여 한에서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해질병 질병 치료비는 급여로 보상을 받아야 돼요. 네, 급여만 포함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식은 보상을 하는데 얘는 포함이고 급여일 경우만 보상합니다. 얘는 한방병원은 한방병원 비임금 산재사고 해외진료가 좀 면책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해집니다. 이제 뭐 보상이 비슷비슷하대 실손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면책이 되는 항목들이 여기 어느 정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물론 급여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세대, 4세대 실손 전환하면서 어, 상해질병 치료비로 좀 같이 좀 많이 연구를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판매되는 회사가 삼성, 현대, DB, KB, 롯데, 신한, 농협, 하나손보는 좀 특이해요. 그래서 얘는 좀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 하나손보 제외하고 여기 있는 회사 위주로 하면은 요 네 개 상위 네 개 회사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DB 손보가 좀 보장이 좀 약해요. 그래서 현대나 KB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1회, 최초 1회. 제 생각은 뭐 일단 개정이 될 경우는 만약에 이제 제재가 들어가면은 최초 1회부터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1회만 가입을 해도 충분히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1회만 해도 보험료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연간 1회로 어, 하고 나중에 뭐 수술비를 더 하시던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요 상해질병 치료비도 제 생각에는 조금 어쨌든 조금씩 출시되는 걸 봐서 향후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담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일반 심사형, 얘는 간편 심사형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보험인데 어쨌든 이것도 정부에서 조금씩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화재가 이번 달에 개편했는데 100% 보상하는 의료비 실수비를 신설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점점 반려동물 보험도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지금까지 좀 애매하셨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니즈 자료는 이번 달에는 좀 덜 넣었는데 지난달 거 보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뭐 메리츠화재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연금보험 꼭뭐 12월 달에도 좀 자세히 12월 달에는 우리 연금저축과 비교를 하면서 사전연금과 비교를 하면서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연금 개혁안이 다시 논의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개혁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예, 100만 원 5년 납을 비교를 해봤는데, 요거는 변현연금입니다. 변현연금. 이 연금 강화형은, 그냥 제가 지난달 자료도 한번 보시고, 결론적으로 연금 강화형이 이번에 미래에셋이 나왔고, 지금 있는 회사가 메트라이프는 변액으로 있고요. 삼성생명, IBK 공시율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에 미래시 나왔는데 연금강은 제가 보니까 그 일반형보다 해지환급금은 작은데 연금은 높습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따지면 여기 최저연금형, 변액연금 요 네 개 상품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쉽지만은 얘네가 더 연금액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금액 순수하게 연금보험 하시겠다 그러시면은 요 네 개 회사 중 삼성, 교보, DGB, KDB 중 하나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제일 연금 많이 주는 회사는 KDB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시율 연금인데 우리 공시율 연금 얘 그 교보 생명이 현재 가장 높아요. 이게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왜 아쉽냐면은 교보 생명 많이 안 하셔가지고 다들 교보 생명이 제일 높습니다. 얘는 하이브리드 5년까지는 37% 확정이고 5년 후 공시율로 운용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이제 KB라이프, 그러니까 공실연금보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교보나 삼성이 지금 연금 이번 달에 제가 공실 조회해봤는데 삼성이 제일 높더라고요. 이 삼성이 높은 시기가 올 줄이 누가 알겠어요. 삼성이 제일 높습니다. 교보생명 제어되어 있고 어느 정도 수수료나 시책이 괜찮으신 회사는 교보생명을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싶긴 해요. 근데 KB 라이프가 된다. 이제 이걸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도 알다시피 솔직히 이거 지웠나? 이거 안 지웠구나. 다행이다. 그 그러니까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연금 지급형 양로보험입니다. 양로보험이에요. 사망보장도 있고 어, 그 환급률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망보장금 갖고 그 보험료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전기납이에요. 무조건 전기납입니다. 전기납. 그런데 여기 써 있죠. 100만 원을 가입하면은 3년 납, 3년 이후 월 50만 원은 4년, 월 30만 원은 5년 후 가맹한 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저보험료는 3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가맹한납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납 찾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가맹한납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보험료는 30만 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연금 양금 연금 지급형 양로보험이기 때문에 좀 솔직히 연금보험보다는 수수료나 시책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품을 더 집중해야 이유 중 하나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종신보험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5년 납 기준 했을 때는 얘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103%, 5년 103% 정도면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 KB라이프에서 지금 서둘러 줘야 될 게 어쨌든 가맹한납이 되게끔 우리가 설계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아직. 그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이 회사 요거는 그냥 참고만 보세요. 요거는 뭐냐면 그 요거 가맹한 했을 경우에 일시납 연금보험 가입했을 경우 예시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10년 차에 117%가 되죠. 당이 117%가 되고 20년 차에 153%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일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거는 감액안납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확정금리로 2.75%니까 여기보다는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수료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감액안납도 되고 단기납에도 우리가 그동안 그 종신보험이 개정되면서 그 종신보험 시장이 죽은 이유가 솔직히 단기납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납이 가능하고 수수료나 시책에서도 밀리지 않는 요 KB 라이프의 100세 만족 연금보험을 우리가 조금 연구해 보면서 활동을 좀 늘리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국민연금 개혁도 나오는 만큼 우리가 이 기회에 연금보험을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활용을 해보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신보험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우리가 이제 이거 독감 KBS 얘네도 50만 원이 되긴 하는데 최저보험료가 3만 원입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설계해봤을 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언제 반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하나손보는 일부러 제가 이렇게 쳐놨는데 아침에 설계를 해봤더니 10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또 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아직 설계는 제가 오전 9시 이전에 확인했을 때는 1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독감은 KB나 롯데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KB는 최저보험료 3만 원, 얘는 최저보험료 1만 원. 대신에 얘는 성인, 얘는 35세까지, 롯데는 35세까지 가능합니다. 독감보험 하실 때 이게 또 안 맞네. 또 여기 그 예방접종 사업 그 고령자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얘만 빼고 이 장만 빼고 보내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제가 활동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독감보험 드세요 하지 마시고 요즘 독감이 유행하니까 예방접종 안내를 해주면서 요런 그 같이 요거 보내주시면서 독감 보험 가입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아마 그 주부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선호보험이 이렇게 유명해진 데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맘카페 역할이 컸거든요. 누군가는 분명히 설계사 중에 누군가 한 분이 맘카페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예, 그러면서 그 독감 플랜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그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한 나이 연령이 13세까지 가능하고 임산부는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고연령 어르신은 가능한데 고연령 어르신에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지금은 없어서 어, 빼고 그 약간 어머니들 그 젊은 여성분들한테 대상으로 이걸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감은 현재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독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장 플랜도 건강검진 수검으로 괜찮긴 한데 아쉽지만은 이 보장 기실이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얘는 대상을 누구로 잡아야 되냐면은 내년도에 검진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고장 플랜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철 대비해서 우리가 급배수 누수를 다 알고 계셔야겠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이 삼성화재 소시지입니다. 그다음에 치아보험 우리가 치아보험에 조금 관심을 가졌을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길거리마다 탕후루가 엄청나게 유행이잖아요. 아시죠? 예, 탕후루가 엄청나게 유행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번 기회에 이걸 내세우면서 예, 그 치아보험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끝으로 이번 달 신상품이 되겠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1월 활동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정한 내용은 수정해서 그 영상과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